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순서입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오늘 이 시간은 유에스닥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역시나 다우 S&P 500 지수는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도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PR에 대한 우려 역시나 좀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IB가 2019년에 S&P 500 전망치를 얘기했는데 발표했는데 몇 군데나 맞췄을까요? 올해 지금 3,200포인트라고 잡고 작년 이맘때 뭐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유수의 IB들이 목표 지수를 얘기했는데 맞춘 IB가 정답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요? 3,200포인트를 이상을 얘기한 적도 없었고요. 근처에 간 IB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시장을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비싸다 싸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일단 오늘은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MSCI의 아주 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같이 집중해서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PER을 좀 볼 건데요. 미국 PER을 좀 보게 되면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나게 높은 PER을 볼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2017년도에 기록했던 19배를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히 18.5배의 PE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과거에 높았다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 닷컴 버블 때만 높았고요. 미국 PER은 높지 않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EPS의 추이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PER 일단은 보셨으니까 EPS 추이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하고요. 보시는 그림이 실적이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한눈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지고 있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뿐만 아니고 일단 EPS까지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점 논란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올라왔다고 하지 나머지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G1을 봤고요. 또 이참에 G2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중국이죠. 중국도 MSCI에서 집계한 PER을 좀 보게 되면 중국은 더합니다. 과거 15배였습니다. 과거에 2015년도였죠. 근데 지금은 12.1배이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실적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사전치만 갖고 왔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것도 보시면 되게 중국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매출 성장률이요. 8.1%, 이익 성장률이 13.9%였고요. 쭉 올라옵니다. 2018년 15%, 11.5%, 2019년 8.9에 23.4%였고요. 2020년도가 되면 매출이 9%, 이익 성장률이 12.2%로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중국도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사실은 G1과 G2가 내년도에는 서로가 다른 어떤 경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과 그리고 중국 이제 증시의 PER 함께 지금 살펴봤는데 사실 미국의 경기는 지금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매우 좋다라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GDP 성장률이 지금 최장 기간 기록을 세운 것도 맞나요? 맞습니다.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GDP의 성장률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126개월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놀라우면 아마 금치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10년 단위로 끊어서 봤는데 맨 밑에 나오는 게 2009년부터의 모습이 나올 건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나가는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맨 밑에 쪽에 노란색 그림이 보이십니까? 25.9%라고 2009년부터 그다음에 물음표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구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5.9%라는 것은 누적 GDP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연평균 한 2% 이상 올라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미국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 끝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2, 3년 내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기 확장이 왜 나왔느냐를 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고용, 저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실업률이 3.5%로 50년의 최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일단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이 GDP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의 또 임금을 같이 좀 보면 여러분 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급여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보다
임금이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GDP의 성장률은 쭉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의 실업률 같은 경우 50년 만에 3.5%대까지 기록을 한 것이 상당히 이제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이와 함께 미국 경기 자체는 좀 탄탄하다 이런 맞습니다. 평가가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예, 예. 있는 가운데 그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우석하면 뭐 미국 기업 실적이 좋다고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애플의 실적을 제가 예상치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애플과 똑같이 모든 기업이든지 똑같이 예상치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실패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합의에 따른 가장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의 실적인데 보시면 일단은 그 밑에 색깔들이 각 부문별의 매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실선이 EPS의 모습인데 그 회색 부분이 일단 예상치거든요. 올라가는 모습, 매출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회색 박스로 된 부분이 예, 지금 박스가 예상치입니다. 아, 회색 박스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각 부분별로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EPS 실선이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팡 주식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2020년은 굉장히 좋아진 한 해로 잡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적을 보시고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의 흐름 특히 향후 실적 예상치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는데 앞서 MSCI에서 집계한 이제 미국과 중국의 PER 추이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자료도 혹시 있나요? MSCI에서는 전 세계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미국은 계속 가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료를 보고 외국인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지 말지를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표에 나가는 걸 보게 되면 현재 지금 11.6배, 8배죠. PER이 과거 PER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지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이 여러 배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뭐라 생각하냐면 현재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대한 기업들 실적이 너무 높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분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못 간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만약에 놓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시겠죠. 그렇지만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의 PER은 과거치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적이 빨리 좋아져야지만 PER이 낮아질 거를 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내년도에는 이익 성장률이 28%를 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는 쭉쭉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MSCI의 가장 많은 종목은 뭘까요? 비중이 큰 종목은. 예, 지금 거의 35%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 예,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을 보유하지 않고 한국의 어떤 주가 올라가는 것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반드시 삼성전자는 보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MSCI에서 집계한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자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제 달러화 흐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달러는 이제 트럼프도 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엄청나게 달러가 약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해져야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시는 주요한 내용들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로 달러를 가지고 1.12에서 1.14로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달러가 약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12보다 올라가게 되면. 근데 보시는 것처럼 1.14가 되면 대략적으로 달러는 약 2, 3%가 약해질 것 같다. 2020년도에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NG는 미 달러가 국가 통화 대비 약 10%가 절하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그만큼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 역시 유로 달러가 1.12에서 1.15로 그러니까 약 한 5% 이상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역시 기업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내년에 보셔야 될 요점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 수준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로 반영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약간 한 6% 정도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12월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연이어서 최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 연출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뉴욕 증시 투자 관련해서 아이디어 함께 얻어보는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